SG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하고요. 이게 지금 청약일이 오늘이었고 내일이에요. 만약에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청약을 하셔야 되고, 발행이랑 납입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4월 6일입니다. 4월 6일이면 목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발행이 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은 4월 20일에 상장될 예정이에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니까 NH투자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통해서 만약에 내가 청약을 원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SG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채권에 대한 분석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때 영상 있어요. 채권 재생 목록 가셔가지고 채권에 보시게 되면은 채권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좋아요라고 말씀드려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예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이번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프로세스 정도는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방송 바로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참여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회사채 분석할 때 크게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져가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기업의 주인이 누군지 살펴보라고 했고,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라. 그리고 계열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룹사라고 그러면 지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라 였고, 두 번째로 뭐예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유망하고 매력이 있고 또 안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재무 구조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재무 구조 이렇게 세 개를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잖아. 위험. 이 위험 대비 조건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발행됐는지를 살펴봐라. 네 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항상 채권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너무 크면 그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위험은 어느 정도 있지만 부도는 안 날 것 같아. 단기적으로 뭐 부도는 안 날 것 같아. 근데 조건이 너무 매력적이야. 위험한데 조건이 너무 매력적이야. 이러면 또 뭐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위험과 조건이라면 수익이겠죠. 이 두 개의 매력도, 페이오프든 뭐든 아무튼 매력도를 잘 비교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매력도가 훨씬 더 큰 경우, 그리고 부도가 안 난다라는 건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한번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보게 될 거고요. 그럼 첫 번째로 최대 주주가 누군지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주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주를 보게 되면 SGE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최대 주주는 박창호님이랑 이 박창호님의 배우자예요. 그래서 이 박창호와 본인과 본인 배우자가 34%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봤을 때는 BW를 발행하는 기업치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는 절대 최대 주주가 적지 않은 지분이다. 그러면은 뭔가 신용의 문제가,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려고 할 때 이 최대 주주는 최대한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플러스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배 구조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솔직히 지배 구조를 볼 만큼 큰 그룹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요 계열사를 봤을 때 SG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신아스콘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게 유의미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얘가 중간 지수사라서 뭐 엄청 매력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걸 판단할 정도의 그런 지배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평으로 최대 주주를 봤을 때 최대 주주 지분이 충분히 뭔가 BW를 발행하는 회사치고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주 중에 특이사항으로 보게 되면은 2023년 1월 18일에 취득, 그리고 1월 19일에 올라온 공시를 보면 수성자산운용에서 11.4.2%만큼 전환사채, 그러니까 이 동사가 기발행한 전환사채 취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 자체도 그건 뭐예요? 수성자산운용이 메자닌에 대한 투자를 엄청 잘하는 운용사인데 이 기간이 이 SG의 CB를 취득을 했다고, 당연히 수익을 기대하면서 취득을 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현재 SG를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단 이렇게 첫 번째로 최대 주주랑 지배 구조를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얘네가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충분히 보셔야 되고, 이 사업이 유망한지는 중요하지만 이 유망함, 성장성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자가 보는 거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뭘 봐야 돼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냐라고 하는 안정성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스팔트 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전문적으로 정녕 아스팔트 콘크리트인데 이거의 줄임말이 아스콘이래요. 그래서 이 아스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SG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시장 점유율은 2020년도에 다트에서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 4.2%로 엄청 낮아요. 근데 21년도에는 그마저도 줄어서 3.92%.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자니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견기업이 이 광급공사건에 대해서 수주를 따르고 하는 이 참여 제한이 있었어요. 중견기업 이상은 이거 참여하지 말라라고 불가했었거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매출 규모가 쪼그라들고, 이 아스팔트 사업은 민간보다는 광급 쪽에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데 그쪽을 못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 자체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좋아졌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최근에 말고 한참 전부터는 유가도 많이 올라왔고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노이즈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좀 많이 안 좋아졌죠. 이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악화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 수치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아스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게 거의 한 60%, 나머지 40%는 건설 쪽 플러스 기타 이렇게 해서 40%가 돼요. 근데 아무튼 핵심은 아스콘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스콘 매출 구조는 원재료가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하락하냐 상승하냐가 수익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 그러면서 수익성은 악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요 근래까지는 또 하향 안정화를 했어. 근데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 자체의 레벨단이 그 우리 고점이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마 얘네들이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3년부터는 약간 수익성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은 간략하게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기업 이상은 광급 쪽 물량을 따는 수주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는 아니고 얘네들이 몇 개 정해가지고 이 일정 지역의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그 연간 예측치에서 20% 이내로는 중견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바꿔줬어.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스콘 조합에서 이 중소벤처기업부 상대로 행정고시 취소 소송이랑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졌었어. 근데 올해 2023년 3월에 동사가 이전에 이 집행정지에 대한 취소 신청을 다시 했거든요. 이 아스콘 조합에 대응을 해서. 그래서 2023년도 3월에 이게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지금 이제 중견기업 쪽으로는 2월에 받아들여졌고 3월에 이제 판결이 딱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아스콘 같은 경우에도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20% 이내 범위에서 광급 물량을 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스콘 사업 자체가 뭔가 성장성을 되게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2022년이 되게 최악이었다고 하면 2023년은 2022년도 대비해서는 뭔데 약간 좀 개선될 수 있는 사업 환경이 구성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리고 수정자산운용 뉴로스 상패 사유 발생하자마자 기한이익 조항 이용해서 자금 회수시키고 BW 폭발시킨 거 기억하네요. 뉴로스도 가슴 아프다 정말. 아무튼 이게 터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BW가 발행되면 발행되자마자 뭐 수정자산운용이 뭐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걸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보타님 말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수정자산운용은 몇 잔이 크게 하는 곳이고 얘네들은 좋게 봤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이 다양한 의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지금 얘네들이 채권 남아있는 게 몇 회냐면 7회가 지금 3억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9회가 82억, 그리고 12회가 115억 이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이제 취득을 했을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봐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취득을 했을 텐데 이거 지금 풋옵션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걸 수 있죠. 지금 SG 전환사채를 무조건 떨어내야 되는 기간한테 통해서 저렴하게 받은 다음에 이걸 바로 조기상환 행사를 통해서 상환을 받게 되면 수정자산 운용을
저렴하게 산 금액 대비 상환되는 금액을 단기간 내에 좀 높은 금액으로 상환권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성자산 운용은 얘네들이 좋고 뭐고 떠나서 신주인수권부 자체를 발행하면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용 이벤트, 신용 리스크는 전혀 없다. 그럼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사서 바로 풋옵션 행사하자. 그래서 빠르게 상환 받자. 이러한 전략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뉴로스 상패 사유 발생하자마자 기한이익 조항 이용해서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얘네들은 뭐야? 투자를 했고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게 당연히 매니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이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냐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또 말씀드렸고 다시 넘어가서 일단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건설은 아마 그 SG 건설 쪽이랑 같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SGE 건설 쪽으로 납품하는 매출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건설 쪽이랑 아스콘 쪽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 점만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스콘이 지금 일단은 핵심이고 2022년도는 최악이었는데 최악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좀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이게 바로 사업 환경에 대한 분석이에요. 훨씬 더 깊게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방송에서 다루면서 촌뜨기들한테 말해주는 거는 진짜 제가 이만큼 분석한 다음에 핵심적인 거 요만큼만 드린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방송 시청하고 있는 촌뜨기들이 이 SG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청약을 해보겠다라고 투자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광범위한 범위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그럼 요 정도 이제 사업을 봤어. 사업을 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